많은 분이 몸이 피곤하고 자주 감기에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진 줄 알고 영양제를 먼저 찾습니다. 비타민, 홍삼, 이걸 먹으면 면역이 좀 올라가겠지 하고 기대하시죠. 저도 상담할 때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왜 저는 계속 아프죠? 맞습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면역이 약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체온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체온이 단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은 30% 이상 감소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원래 바이러스를 잡아야 하는 면역 세포들이 조금 있다 잡자 하고 미루게 됩니다. 그러니 감기는 오래 끌고 작은 염증은 몇 주씩 낫지 않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감기나 염증이 오래 가는 건 물론이고 돌연변이 세포, 즉 암세포의 씨앗까지 잡아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체온이 높은 환경에서는 암세포가 잘 살아남지 못한다는 연구들도 많아요. 그러니 체온은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의 첫 번째 방어막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늘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도 요즘 손발이 시리고 감기가 오래 가신 적 있으셨나요? 제가 아까 체온 이야기를 드렸더니 박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추운 걸 잘 못 느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차가워진 지 오래되면 추위 자체를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몸의 경고등이 고장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20대, 30대에서도 저체온 체질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스커피, 에어컨, 앉아서 하는 일, 밤에 깨는 수면, 운동 부족,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이 몸을 차갑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체온이 이미 떨어져 있는지 아주 간단한 자가 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손발이 항상 차다. 여름에도 발이 시리거나 양말을 꼭 신어야 한다면 이미 체온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없고 관절이 굳은 느낌이 든다면 체온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세 번째, 소화가 자주 더부룩하다. 우리 위장은 따뜻할 때 가장 잘 움직여요. 배가 차면 소화가 느려집니다. 네 번째, 감기가 오래간다. 왜 이렇게 감기가 안 떨어지지? 면역세포의 활동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다섯 번째, 피로가 쉽게 오고 기운이 잘 안 난다. 몸이 차가우면 대사 속도가 떨어집니다.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도 힘을 못 써요. 여섯 번째, 잠이 얕고 자주 깬다. 체온이 떨어지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올라가서 밤새 몸이 편하게 쉬질 못합니다. 일곱 번째, 상처나 멍이 잘 안 낫는다. 회복 속도가 느려졌다는 건 면역과 순환이 모두 느려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이미 저체온 체질, 4개에서 5개 이상이면 지금 면역이 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체온이 이렇게 쉽게 떨어질까요?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라 우리 생활 방식이 점점 몸을 차갑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 감소가 큰 이유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자연 난로예요. 근육이 줄면 열을 만들어낼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체온도 함께 내려갑니다. 혈액순환 저하도 큰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 계시거나 다리를 많이 안 쓰면 피가 아래로 고입니다. 그러면 따뜻한 피가 손발 끝까지 도달하지 못해 몸 전체가 차가워져요. 스트레스도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몸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착각하고 열 손실을 막으려고 스스로 꽁꽁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체온은 더 떨어지고 면역은 더 약해집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아이스커피, 찬 물, 불규칙한 식사, 특히 아침 안 먹고 점심 늦게 드시는 분들, 이런 습관은 위장을 얼려놓습니다.
내장 온도가 떨어지면 면역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근육은 줄고 혈액은 잘 안 돌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먹는 건 차갑고 규칙적이지 않다.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몸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저체온 모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감기 걸리고 피곤하고 몸이 붓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얕고 기운이 없었던 이유, 그 모든 시작점은 바로 체온 저하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체온이 면역을 무너뜨린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체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결론은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금방 따뜻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고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발이 아니라 목 뒤입니다. 목 뒤에는 중요한 신경과 큰 혈관이 몰려 있어요. 여기가 차가워지면 전신순환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이 아무리 따뜻해도 금방 다시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잠시 손으로 목 뒤를 만져보세요. 차갑죠? 이게 바로 체온이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특히 목 뒤가 차가운 분들은 밤에 잠을 설치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 뒤 온도가 떨어지면 자율신경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누워 있어도 뇌는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워서 목 뒤에 10분 올려두세요. 혹은 온열팩을 어깨, 목 뒤쪽에 20분 정도 대고 계셔도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수건 한 장을 한 번 더 접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는 따뜻하다 싶은 정도, 살짝 뜨끈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뻣뻣했던 승모근이 스르륵 풀리면서 몸 전체의 혈관이 열립니다. 몸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잠들기 전에 하시면 수면 질이 확 좋아집니다. 저는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꼭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체온이 떨어진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발과 종아리가 얼음장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열 생산 공장이 바로 하체예요. 여기는 혈액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바로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다리 근육을 쓸 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걷는 거리는 짧아지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죠.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펌프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위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펌프가 멈추면 피가 발목 쪽에 고이게 되고 그 피는 점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게 발목 운동입니다. 누워서도 되고 의자에 앉아도 되고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멀리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동작을 1분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이면서 따뜻한 피가 위로 확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1분. 이거 하나로 하루 체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해도 됩니다. 눈 뜨자마자 발목만 까딱까딱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발이 따뜻하게 유지되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몸이 차가우면 잠이 얕아지고 아무리 자도 피곤하죠? 그 이유가 발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족욕입니다. 족욕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발목 위까지 뜨끈한 물에 10분에서 15분 담그면 하체에 고여있던 피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왜 좋냐면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이 따뜻해지면 그 열이 몸 전체를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편해지고 수면 질도 좋아지고 피로도 줄어듭니다. 물 온도는 차갑지 않네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뜨겁다 싶어야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혈관이 확 열립니다. 족욕을 할 때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물이 식으면 중간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주세요. 온도가 계속 유지돼야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족욕이 끝나면 발을 바로 차가운 공기에 노출시키지 말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뒤 양말을 바로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족욕을 하시면 수면 질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체온이 떨어진 분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세가 구부정합니다. 등이 말리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가슴 혈관이 눌립니다. 그러면 순환이 무조건 떨어지고 체온도 내려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등이 굽고 어깨가 안으로 말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근육이 약해지고 자세 습관이 나빠진 결과예요. 그리고 이 자세가 계속되면 폐가 눌려서 호흡도 얕아지고 심장도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벽에 손을 짚고 온몸을 길게 펴주세요. 어깨를 뒤로 젖히면서 가슴을 넓게 열어주세요.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흉곽이 열리고 숨이 깊어지고 상체 순환이 살아납니다.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딱 30초면 충분합니다.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어깨를 뒤로 쭉 당겨보세요. 이때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가슴이 활짝 열리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자세로 5번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러면 막혀있던 상체 순환이 풀리면서 따뜻한 기운이 목과 어깨, 팔까지 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면 하루 종일 자세도 좋아지고 어깨 통증도 줄어듭니다. 목 뒤를 따뜻하게 하고 발목을 움직이고 족욕을 하고 온몸을 펴준다. 이 네 가지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하체와 목 뒤 온도만 관리해도 면역이 3배는 달라집니다. 따뜻해지면 면역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방법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을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거든요. 순환이 막히면 면역 세포가 필요한 곳에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순환이 좋아지면 면역 세포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바이러스나 염증을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 관리는 곧 순환 관리고 순환 관리는 곧 면역 관리인 겁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이 체온을 1도씩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체온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체온을 몰래,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깎아먹는 습관들입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단순합니다. 체온을 올리는 것보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습관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딱 한 번만 실수해도 그게 바로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진짜로 딱 한 가지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 차가운 음료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 습관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는 겁니다. 찬 음료가 몸에 들어오는 순간 위장은 바로 얼어붙습니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력, 대사, 순환, 면역이 한 번에 모두 떨어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아이스, 이건 제가 정말 강하게 말합니다. 몸을 내장 저체온 상태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아이스 커피, 찬 음료는 줄여보세요. 진짜로 몸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은 체온이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의 두 번째 심장인 종아리 근육이 완전히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당연히 몸은 냉장고처럼 식어버립니다. 특히 무릎, 허리 불편해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체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은 체온이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30분에 한 번만 일어나서 발목을 까딱까딱 해주셔도 체온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고프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배가 고픈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대사 스위치를 확 내려버립니다. 대사가 내려가면 몸은 바로 전략 모드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체온이 떨어지고 소화가 느려지고 지방은 안 타고 면역은 멈추고 피로는 쌓이고 결국 몸은 생존을 위해 최대한 멈추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저체온 체질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침 식사는 꼭 챙기세요. 많이 드실 필요 없고 따뜻한 물 더하기 달걀 하나 더하기 따뜻한 국 한 숟가락,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샤워가 체온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특히 등과 허리, 이 부위는 큰 혈관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따뜻해지면 전신순환이 확 살아납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뜨거운 물을 등에 대보지도 않고 5분 만에 끝내고 나오세요. 이러면 몸은 전혀 따뜻해질 시간이 없습니다. 샤워할 때는 등과 허리에 뜨거운 물을 2분에서 3분만 쭉 흘려주세요. 잠 잘 오고 속이 편하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변화가 바로 옵니다. 몸이 차가워진 지 오래되면 신경이 둔해져서 오히려 추위를 잘 못 느낍니다.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제가 검사해 보면 대부분 35도 후반입니다. 이건 이미 체온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몸이 경고를 못하는 상태, 말 그대로 아픈 줄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추위를 못 느낀다고 따뜻한 게 아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내고 있었어요.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피곤하고 잠 설레고 이건 다 저체온입니다. 이제 체온을 올리는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온은 운동만으로는 절대 충분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먹는 것에서 불씨를 넣어줘야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체온 올리는 음식 4가지, 딱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쉬워서 무시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끈한 물 한 컵, 내장 온도가 올라가면서 순환이 바로 살아납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열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영양소입니다. 닭가슴살, 달걀, 두부, 이 중 하나만 하루에 꼭 넣으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운도 금방 올라옵니다. 생강, 마늘, 우엉, 연근, 당근. 이 뿌리 채소들은 옛날부터 몸을 데우는 식재료로 쓰여 왔습니다. 특히 생강은 혈관을 열어주기 때문에 손발 찬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아보카도유, 올리브유, 들기름. 좋은 지방은 체온을 오래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불을 붙여주고 그 불을 천천히 오래 가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체온을 빼앗는 습관 5가지부터 끊고 체온을 올리는 음식 4가지를 넣으면 여러분의 면역력은 진짜 180도 달라집니다. 체온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체온을 지키는 것이 면역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면역이 약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체온이 떨어진 겁니다. 비타민, 홍삼보다 훨씬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바로 이 체온이에요. 왜냐하면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지고 체온이 올라가면 대식세포, NK세포, 면역 군인들이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체온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을 보면 거의 대부분 몸이 먼저 식어 있었습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조차 아이스 음료,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때문에 저체온 증상을 그대로 겪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체온은 회복이 빠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단 한 가지 행동만 바꿔도 내일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3가지만 확실하게 심어 드리려고 합니다. 목, 어깨, 발부터 따뜻하게 하기. 목 뒤가 따뜻해지면 전신 혈관이 열리고 잠 못 이루던 밤도 깊어지고 손발이 녹아내리는 듯 편안해집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수건 데워서 목 뒤에 한번 얹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가 옵니다. 짧게라도 움직이기. 무리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걷기 5분, 발목 까딱이기 1분, 등 펴기 20초, 이 정도만 해도 몸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멈추면 식고 움직이면 살아난다. 우리 나이에 가장 위험한 건 과한 운동이 아니라 아예 안 움직이는 생활이에요. 따뜻한 음식 천천히 먹기, 찬 물, 아이스 커피, 찬 과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체온을 조용히 무너뜨렸다는 걸 기억하세요. 대신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 따뜻한 물 한 컵, 뿌리채소 조금, 단백질 한 조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몸속 불씨를 살려줍니다. 따뜻한 위장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면역기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하세요. 사람들은 보통 내일부터 해야지, 상황 좀 나아지면 해야지, 이렇게 미룹니다. 하지만 체온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몸이 차가우면 내일은 더 차갑고 다음 달에는 피로가 쌓이고 그 다음에는 작은 염증이 큰 병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딱 오늘 10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그 10분이 내일의 면역을 살리고 일주일 뒤에 컨디션을 바꾸고 한 달 뒤에 건강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는 이걸 수백 명의 사례에서 눈으로 봐왔습니다. 여러분의 체온은 여러분 몸의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그리고 그 방어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선택한 습관에 따라 강해지거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 나는 이거 하나부터 꼭 지켜보겠다 하는 다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읽고 필요하신 분들께는 응원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체온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몸은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